안녕하십니까. 플레드 서우만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투자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과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어떤 업종인지 또 어떤 테마에 속한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서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죽어가는 테마, 죽어가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낭패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업종들을 설명을 드리고 테마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대선 정책주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 정책주를 다루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주는 실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정책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들이 등락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그 판단들 그리고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대선 정책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급등의 명분과 수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급등락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 다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실적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이 실적이라는 것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고 특히나 이게 이제 생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강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개략적인 내용들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대선 정책주 대해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간은 뭘 할 거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대선 정책도 정책인데 매년 1월 달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월 말부터죠. 갑자기 IT주들의 급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IT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IT 테마주들의 급등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그 이유가 업황의 특성 때문인 거죠. 이제 우리가 화학 업종도 배우고 자동차 업종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종목군들 이렇게 뭉쳐서 이게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락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IT는 유독 그러냐? IT 쪽은 가장 중요한 업황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의 발주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예를 들게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기업들은 많이 요즘에 개선은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집에 쓰는 윈도우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몇십만 원씩 지불하고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T 쪽에 가장 큰 수익원은 뭐냐면 공공기관, 그죠? 공공기관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발주를 내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실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IT 테마들이 막 1월 달에 준동을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다?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안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선의 정책들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독특했던 것들이 있었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예전에 뭐였습니까? 이제 4대강 테마였죠. 그 4대강 테마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떤 SOC 사업,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SOC 사업 계속 해오던 것들 진행이었는데 4대강은 완전히 새로운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죠. 그래서 이화공영, 홈센터, 특수건설, 울트라건설 이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정부에서 정책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쪽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더 많이 지원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예산안 요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년 나오는 1월 달에 어떤 이런 테마들 여러분들 뭐 선점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선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2017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표가 돼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대선 정책주라고 하지만 예산안 중심으로 볼 거예요. 2017년 예산안 중심으로 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책주도 조금 더 좀 살펴볼 건데 예산안 발표 이후에 정부의 정책 기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러니까 짱구가 아닌 이상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어디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안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선의 정책들도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발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대선 공약집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들이 나오는 정책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쪽 후보는 뭐를 중심으로, 이쪽 후보는 뭐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테마보다는 기존 테마의 순환매 형식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4대강 테마는 굉장히 뭐예요? 새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일자리, 그 다음에 뭐 복지, 그죠? 무상 교육,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인프라 건설 전부 다 뭐 이것은 원래 있는 테마예요. 거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느냐. 순환매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예산들을 좀 봅시다. 이거 보일라는지 모르겠는데, 14개의 중점 투자 분야를 이번에 예산안에서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에 있어서. 이것은 뭐 지금 실업자가 뭐 100만 명 넘어서는 상황, 또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메인 이슈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4가지가 이제 집중적인 지원이 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그죠?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저걸 할 거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여러분들 이제 뭐 IT 종목들 보면은 정부 주관 사업에 주관사로 선정됐다. 정부의 연구에 있어서 주관사로 선정됐다 얘기가 나오면 급등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내가 뭐 10억을 투자를 해줄게, 20억을 투자해줄게. 그러니까 뭘 만들어봐. 이런 것들을 한번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해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이게 이제 당연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좀,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 활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뭐 수출 지원책들입니다. 수출 지원책 플러스 뭐 지역 균형 발전 쪽이죠. 이거는 매년 대선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뭐 새만금이라든지, 그죠? 뭐 가로림만 이거는 뭐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전, 여기는 뭐 있습니까? 이제 저출산, 그 다음에 복지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복지, 그리고 이제 국민 안심 그래가지고 국방,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치안, 이런 쪽으로 이제 14개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을 좀 해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투자 확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 정부,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자리 자체가 이제 뭐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그 갈등들도 있고는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SNS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목소리를 많이 내는 계층이 이제 청년 쪽이죠. 그래서 이 청년 쪽에 이제 아무래도 방점을 좀 둘 것 같은데 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뭐 11% 증가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뭐 다음 장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죠.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인턴제 있었어요. 그죠? 인턴. 그래갖고 인턴을 뽑아가지고 뭐 인턴 채용을 한다는데 이거는 그 정규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턴은
고용을 했다가 이제 저거 하면 인턴을 종료시켜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입니다. 또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의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근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정권에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여름에 이제 다 모자 쓰고 그 땡볕에 나와갖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막 풀 뽑고 막 그런 것들 하시는 그런 어떤 공공근로 이런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들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죠. 그런 것들이다가 이제는 뭐냐면 창업이나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채용을 확대를 하고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저게 나오겠죠. 다음 정부에서도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이 창업이라는 것들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턴 이전에 이제 대책들이 창업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턴 이쪽으로 갔다가 이걸 실패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때문에 뭐 계속 뱅뱅뱅뱅 돌고는 있는데 어쨌든 주요 골자는 여기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대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공약들이 좀 나올 텐데 그 공약이 어떤 것들이 이제 뭐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유급 휴가의 뭐 증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성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주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포커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주들도 뭐 새로운 종목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HR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에스코넥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사람인 HR 취업 포털이죠. 에스코넥 취업 포털이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뭐냐면 팍스넷 아시아경제 이런 것들 얘네들이 이제 저 뭐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새롭게 편성이 좀 됐고요. 메가MD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어떤 뭐 그 기술 창업 지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창업 중심으로 포커싱이 맞춰지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섹터는 창투사 쪽일 거예요. 그래서 대성창투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많아졌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일 강하게 움직이기는 했어요. 뭐 사람인 HR 뭐 이런 것들보다 그동안 뭐 1월 달까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이 창투사, 특히 이제 대성창투 이런 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뭐 대선 정책들이 발표되기 전에 2017년 예산안에서 방점을 찍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창투사, 그러니까 창업 이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들은 이렇게 있어요. 대성창투, 에이티노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 엠벤처투자, SBI인베스트먼트, 글로번, 재미니투자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장주만 보시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요 종목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 종목들은 제가 요 내용들, 요것은 제가 우리 만세타임 홈페이지, 우리 방송 홈페이지예요. 뉴 고수비급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세타임이라는 우리 아시아경제 프로그램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이런 자료들은 배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묶어봤어요. 뭘 묶었냐면 여성과 장애인, 노인, 중장년,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일자리, 그 다음에 복지 쪽으로 이제 한꺼번에 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은 지난 대선 때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거였잖아요. 복지였습니다. 그죠?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무상 보육 급식을 할 거냐, 무상 교육을 할 거냐, 왜 뭐 이건희 손자까지 밥을 먹이려고 하느냐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돼서는 주로 어떤 일자리 쪽으로, 그죠? 일방적인 복지는 지향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산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일방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 이런 것들이, 아젠다가 돼가지고 대선을 이끌고 가서 이거를 가지고 막 후보들이 싸우고 이런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도 잘 안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정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별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뭐냐 하면 이제 예방접종,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신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들, 여기에 이제 신규 지원하겠다. 특별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어졌던 내용들이죠. 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특별하게 이슈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테마주들 중에 장애인 복지 테마 안 움직이죠. 그래서 1월 달까지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노인복지 쪽에는 이제 일부 후보들이 이제 노인복지, 특히 이제 치매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나리자가 12월, 1월 달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후속 종목들 메디프로, 유유제약, 환인제약, 바이오랜드, 메디포스트, 마크로젠, 바이오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대선 때는 뭐가 움직였습니까? 치아, 그죠? 임플란트를 해준다,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스코텍,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메타바이오, 바텍, 나이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다지 이슈화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이것은 이제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원격 의료. 요거는 이슈화가 될 가능성들도 있는데 비트 컴퓨터는 언제적 비트 컴퓨터입니까 이거 그죠? 한 10년 우려 먹었죠. ULS 테마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도 그렇게 파괴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요건 똑같은 거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래 신성장 동력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거. 그러니까 테마는 항상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제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서 혁신적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제조업 3.0, 농수산 6차 산업화, 신보건의료 이런 거, 에너지 신사업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성장 동력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VR 쪽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경량 소재,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 성장 동력 분야에 한 95억 정도 많이 투자는 하지 않죠. 그죠? 100억 좀 안 되게 투자를 하는데 아마 이 투자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뭘 한다? 이제 코스닥 종목들 몇 개를 이제 선정해서 이런 거 연구를 우리 정부랑 함께 해보자. 그래서 넌 얼마? 네가 주관사 얼마? 이런 식으로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국민 행복 분야를 보면은 문제되는 거 미세먼지, 탄소 자원화, 정밀 의료, 바이오 신약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옛날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미세먼지는 점점점 심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것 같고 탄소 자원화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따가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그런데 바이오 신약도 사실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뭘 할 수는 없죠. 그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랠리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죠. 기술 이전 취소가 되고 불공정 거래 의심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약업종에 있어서는 인식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업종이 당분간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이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은 정부에서 해도 크게 되지 않고 기업 자체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VR, AR 요렇게 좀 나눠놨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AR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진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책주로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자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 기업들의 투자, 아니면은 새로운 게임, 포켓몬고가 대단한 인기를 좀 끌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AR 관련, 게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정부의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고 새로운 테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섹터는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VR, AR,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어서 주력 산업의 고도화, 미래 산업, 미래 신사업 이런 쪽이 나오는데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이제 1,300억 정도를 증액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더 뜯어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증액이 된 것들은 아마 보조금 드릴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면 우리가 그리드 페리티라고 얘기하는 그 발전 단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손해 보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파리 기후협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거를 배웠죠. 신재생 에너지 이거를 배웠는데 2020년부터 이게 되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조금을 높여가지고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는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수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노 그다음에 줄기세포, BT, IT 이쪽에 60억 증액을 해서 1,20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ESS 요것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제 결부가 좀 되는 거죠. 자, 다음 정책을 종목들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뭐 OCI, 그다음에 뭐 신성솔라, 하나케미칼, SDN, 그다음에 풍력 이쪽은 뭐 동국 S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도 여러분들 자료를 좀 받아가세요. 무료 방송 들어오세요. 무료 방송을 들어오시든지 아니면은 어디 우리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만세타임 홈페이지예요. 거기에 뉴 고수 비급하고 같이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만세타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종목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뭐 지역 관심 SOC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춘천에서 속초 고속화 철도 이거는 인프라 투자하는 것들인데 새만금하고 전주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게 새만금 이것은 정치 대선과 관련돼서 이슈가 한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지역 균형 발전에서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새만금 개발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신공항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이유가 표심 때문에 그래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정책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새만금은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새만금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신공항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크게 이슈화된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미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아니면 신규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죠. 이제 새만금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번 대선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신공항은 그동안 말이 많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역시나 특별하게 지방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SOC인데 그럼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신공항만한 게 없죠. 제주 2 신공항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쪽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이번 대선에 예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린벨트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난임 시술비를 지원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안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MG메드라는 종목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MG메드는 뭐예요? 그 난임 시술 이런 거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리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고 하면은 그린벨트도 이번에 세게 한번 올라갔었죠. 작년에. 그래서 이 그린벨트 수혜주는 새롭게 나왔습니다.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진 쪽이죠. 지진이 하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거예요. 그죠? 국민 안전을 위해서 내진 관련해서 예산안들이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종목들을 봤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시간이 좀 없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제 대선 정책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못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테마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가진 것들은 이런 예산 또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테마주들의 저거까지 그죠? 그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기까지 마무리되고요. 다음 시간에 대선 정책주, 정책 테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